고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긴 해. 그렇구만. 일단 너는 의연이? 아하. 너는 어디까지 어떻게 했어? 수원 한 2바퀴. 2바퀴 정도? 뭘로 했어? 거기 학원 자체 선생님이 만드신 거. 아, 그래? 아, 그건 2바퀴 정도를 했다. 근데 못해요. 네? 근데 잘 못해요. 왜 잘 못해요? 실력이 없어요. 아니 2바퀴를 했다며. 일단 그럼 개념서 한번, 유형서 한번 정도 되려나? 2바퀴 정도면? 대충 그 정도?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 센이 있는데 우리가 센으로 일단 한 바퀴를 빨리 돌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네 왜요? 왜요? 아 그래요? 손을 이렇게 못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센이 보시면 그 중간고사 범위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보통은 많이 나가는 데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정도까지, 그리고 좀 적게 나가면은 그래프 앞단원 정도까지 나가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대충 그 정도 나갈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해서 그 삼각형의 넓이하고 이쪽은 그 중간고사로 들어가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만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그 방학 때 세단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충은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지성수까지를 했거든요. 쌤으로. 그래서 그거는 보충으로 좀 채우도록 합시다. 오케이. 일단은 2단원, 3단원까지는 보충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면 얼추 채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컴퓨터 보죠. 네. 일단은 다들 한 바퀴나 뭐 2바퀴 뭐 이렇게는 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앞에 거 하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죠. 그죠? 네.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서 뭐 따라오는 데는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잘 풀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숙제를 좀 잘 안 해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숙제를 잘 안 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해오시길 바라고요. 센으로 요번에 하는 이유는 좀 약간 유형서를 하나 해야 되긴 하는데 저번에는 그 시너지로 해보니까 좀 애들이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너지로 하니까 좀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센으로 해서 좀 한 바퀴를 빨리 끝내버리고 바로 기출로 들어갈까 해요. 그래서 요걸로 센 정도 하면 이제 유형 정도는 한번 짜라락 해서 단원별로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떤 풀이가 있고 따다다다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 센 해서 한 바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바로 넘어가서 요번에 보니까 좀 중간고사를 빨리 보더라. 그래서 4월 한 20 며칠 뭐 23일 뭐 이렇게 보던데 대체로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3월 곧 들어왔으니까 한 달하고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달 3주 정도니까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막 되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지. 그래서 이거 하면은 오늘 로그함수, 다음 단원의 그 삼각함수, 그 다음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3번 하면 이제 센 진도는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 센 진도를 마무리하게 되고 나면 기출로 들어가면 얼추 한 달 정도 이제 기출 대비 해가지고 이제 기출로 넘어가서 그거 대비 연습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요런 느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수업 진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개념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형별로 이제 어떤 유형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 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하. 좋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너희 3명은 보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언제 하면 좋을지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내가 봤을 땐 3번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2번 정도?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하나 반 하나 반 해가지고 딱 하면 끝내면 깔끔하잖아, 그지? 그렇지 않나요? 주 5회 보는데. 예? 주 5회 예. 보는데 쌤이랑. 저랑요? 네. 그것까지로. 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주 4회잖아. 그쵸? 기하까지 기하까지 하면 하면 주 5회. 아, 기아도 있구나. 그렇긴 하네요. 근데 뭐 이렇게 기아 하는 데다가 붙여서 하거나 아니다. 아이, 뭐 아무튼 그거는 시간 잡아보도록 합시다. 잡아보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대충 그렇고요. 이게 학기 시간표 혹시 이제 바뀐 거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공지를 해주자면 월요일, 수요일 5시에서 7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고요. 월요일, 수요일 5시에서 7시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1시부터 3시에요. 오케이? 소연이 괜찮지? 예, 1시부터 3시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원래 일찍 하시지 않았어요? 뭘요? 오전 10시 하시지 않았어요? 아, 오전 10시에는 딴 수업이었어. 그 수업이 뭐였더라? 고3이었는데, 그거? 아, 근데 그게 이제 맨날 바뀝니다. 그게 이제 방학 때마다 바뀌고 학기마다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러면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어디로 할 거냐면 로그 함수를 할 거예요. 앞에 보면 약간 풀어져 있는 흔적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제 그 책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 풀어 있는 건 있는지 모르고 복사를 해서 거기 앞에 A 단어는 조금 풀려 있을 건데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할 거고 수요일 날에는 그 책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아마 책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 이제 혹시 셀로 하신 분이 있나요? 없죠? 다행이네요. 혹시 이제 또 한 번 더 풀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로그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로그는 알고 있죠? 로그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게 로그 함수죠. 그래서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x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 함수고요. 생긴 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얘가 A가 1보다 클 때하고 0과 1 사이일 때로 나뉘겠지. 그래서 얘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를 비교를 해보시면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고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으로 생겼겠다. 되나? 그래서 얘가 둘 다 로그 AX가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얘가 로그 2x라면 이렇게 감소하는 녀석은 로그 2분의 1의 x 같은 녀석인 거지.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긴 게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항상 지나는 것들이 있죠. 요거 1,0은 항상 지나잖아. 그래서 얘는 1,0은 무조건 지나고요. 점근선은 y축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뭐 이동시키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 기준되는 값, 그래서 y축 점근선과 1,가 어디로 갔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a의 숫자가 좀 바뀌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a가 여기 로그 2x가 있고 로그 3x가 있으면 로그 3x가 이렇게 그려질까 아니면 밑으로 그려질까? 로그 3이요? 예, 위로 그려지기. 밑으로 그려지죠. 로그 3x. 로그 3x는 밑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지수함수 생각해봐. 지수함수 생각해보시면 2x 그래프 알지? 2x 그래프가 있고 3x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시면 3x가 좀 더 가파르게 있지. 걔가 그러면 y축이 좀 더 달라붙어 있잖아.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걔랑 y는 x 대칭 모양이란 말이야. 그지? y는 x 대칭 모양이니까 3x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 2x가 이렇게 생겼다면 3x는 좀 더 달라붙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커지면 축이랑 더 달라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그도 마찬가지로 이 숫자가 더 커지면 얘가 축이랑 더 달라붙게 돼. 그 다음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로그 2x랑 로그 2분의 1x 보시면 x축 대칭 모양이지. 이렇게 x축 대칭 모양인 이유가 2분의 1x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으로 나가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잖아.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붙은 거니까 x축 대칭 모양 이렇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러면 로그 3의 x가 이렇게 생겼다면 로그 3분의 1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분의 1 같은 경우도 얘가 이제 3분의 1 같은 경우는 얘가 좀 더 축에 달라붙는 모양으로 생긴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 그래프에서 가끔 이런 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죠. 로그 AX랑 로그 BX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어떤 게 성립한다라고 하냐면 A가 B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A가 B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래프 두 개 줘놓고 얘네 둘 중에 누구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는 이렇게 0에서 1까지 둘 다 0에서 1 사이인데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누가 A고 누가 B니?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좀 헷갈리시지 말라고 요거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큰 놈이 이제 작은 쪽에 속하고요. 얘네 중에서는 누구지? 작은 쪽이 얘다. 그쵸? 작은 쪽이. 자, 그렇게 된다는 게 이제 로그 함수.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서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걔네들은 뭐 별 다를 건 없지만 이야기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기본 y는 로그 x라고 해봐. 로그 ax. 그 다음에 얘는 얘랑 여기 이제 분의 1 관계인 그래프. x에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생기냐면 x 대신에 빼기 x 들어가면 뭐죠? 대칭 이동해서 y축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이 이렇게 생긴 거의 그래프가 y는 로그 a의 고 빼기 x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생긴 얘는 뭐겠어요? y는 a 로그 a분의 1의 빼기 x의 그래프겠지. 됐나? 그래가지고 x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y에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x축 대칭, y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다. 그리고 얘를 뭐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하면 대칭이동, 평행이동 한 녀석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대칭이라고 하면 y는 x 대칭을 피할 수 없죠. 얘가 지수함수 모양과 이렇게 정확히 y는 x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 관계고요. 이게 감소하는 녀석 같은 경우는 저걸 전화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녀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도 지수함수랑 마찬가지로 y는 x 대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조 증가하는 함수 모양이거나 단조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증가하는 녀석일 때는 a가 1보다 클 때고요. 감소하는 녀석일 때는 0과 1 사이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로그 부등식 같은 걸 할 때 부등식에서 이제 얘가 어느 쪽이 크다 뭐 이런 거 할 때 밑에가 얘가 0보다 얘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이런 거 따져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얘가 증가함수일 때랑 감소함수일 때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얘가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고 여러분이 이거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그리시겠죠?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가 붙거나 아니면 x축으로 얼마만큼 옮겼다고 하더라도 그리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겠지. 오케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얘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잠깐만. 김윤서요? 네? 김윤서요? 아니 박윤선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 AX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서 최대 최소를 따지겠다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끊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최대값은 B일 때고 최소값은 A일 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지. 로감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랑 상관없이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렇게 이제 범위로 끊었을 때는 양 끝값에서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뭐 이제 그래프 풀 때 그냥 단순히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양 끝값만 구하면 되니까 걔네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겠죠. 아하,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뭐 그 꼬아서 문제가 나온 안녕하세요. 예. 왜 늦었어요? 좀 왜? 지금 시간이 1점을 쳤다고? 쌤 가져왔어요? 가져왔지? 안 가져왔어? 아이씨. 혹시나 해서 4개를 뽑았는데 하나 더 필요하네. 일단 뭐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시고. 네. 아이, 5개를 뽑았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만약에 이제 최대 최소 구하실 때 뭐 이제 산술기에 쓰는 것들이 있고 가끔 뭐 2차 함수 같은 거 쓰는 것들이 있고 로그 성질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푸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치환해가지고 푸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뒤쪽에 유형으로 이제 다 나올 테니까 유형 문제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뒤로 한번 가봅시다.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으로 가자면 네. 로그 방정식은 어떻게 풀죠?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 이 로그에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해놓고 위에 진수끼리 같다로 많이 풀고요. 만약에 밑을 같게 할 수 없으면 위를 같게 할 수 있으면 위를 같게 해놓고 밑끼리 같다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아니면 밑도 같게 할 수 없고 위도 같게 할 수 없다면 밑변환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해서 풀 수 있지. 오케이. 그런 것들이 있고 로그 방정식에서 이제 보통 치환해서 푸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거는 뭐 이거 치환해서 푸시면 되는데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수 방정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AX승을 T로 치환했다라고 하면 아무 말도 없어도 T는 0보다 크다를 알고 있단 말이야. 지수니까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근데 로그 같은 경우는 치환을 했을 때 다른 말이 없으면 얘는 범위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무한대에서 빼기 무한대까지 다 갈 수 있는데 얘를 범위로 이렇게 이제 끊었을 때는 그 범위를 챙겨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치환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로그 부등식은 그 얘기만 좀 합시다. 얘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로그 AX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A가 A보다 B가 더 크면 큰 걸 집어넣으면 더 큰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다고 치면 큰 걸 집어넣으면 더 큰 값이 나오니까 얘가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면 큰 걸 집어넣어서 더 큰 게 나왔을 거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소리는 GX가 fx보다 더 큰 값이어서 얘가 더 큰 값을 집어넣었더니 전체가 더 큰 값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진수끼리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0과 1 사이라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녀석일 거니까 그러면 큰 걸 집어넣은 게 작은 걸 집어넣은 것보다 더 작지. 그럼 만약에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이 더 크다는 말은 GX가 더 작은 녀석이어서 이쪽 전체가 더 커지는 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진수로 보자면 fx가 GX보다 더 커야 되는 거야. GX가 더 작은 녀석이어서 큰 걸 집어넣은 것보다 더 큰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얘가 뒤집힌다. 오케이.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해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뭐 그냥 편의상으로 이제 비교를 하시면 그냥 A가 1보다 크면 이 부등호 방향 그대로 A가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죠. 자, 할 건 다 했다. 이쪽으로 갑시다. 지금 이제 내용은 여러분 그 지수 로그 함수하고 이쪽에 했던 것들 기억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라는 내용이었고요. 우리는 이제 유형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유형설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쪽 단원에 어떤 유형이 있고 그 유형들은 어떤 식으로 푼다까지 이제 연결을 시켜놓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죠. 그래서 단원별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만약에 많이 하시게 된다면 이제 그 시험 기간이 가까우면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험 기간에서는 이 단원에는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풀었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 어떤 게 있었고 좀 특이한 건 이런 게 있었다 까지도 다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아무튼 자 가볼까요? 422번. 날이 꽤 덥네요. 아주 날이 11도까지 올라갔거든요. 해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F2가 오래요. 그럼 당연히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식이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F2가 5니까 대입을 하시면 얘가 넘어가면 4니까 A의 4승이 가겠죠. 뭐라고 하는 게 뭐지? 네.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까지 될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까지 될 텐데 이 조건 지수 조건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밑에 있으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루트 2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떼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F14를 구하래. F14는 로그 A가 루트 2였고 14 집어넣으면 16이고 이렇게 했고요. 로그 루트 2는 2의 2분의 1인데 앞으로 나오면 2로 나오죠. 그리고 16은 2의 4승인데 4가 앞으로 나오면 곱하기 4로 나오겠지. 로그 2의 2는 해서 1 날라갈 거고 2, 4, 8에다가 1 더하면 되니까 900다르죠. 이런 거는 이제 기본 계산 문제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뒤로 갑시다. 문제 없죠? 뒤로 갑시다. 428번. 그거네. 윤서가 책이 없어서 좀 신경 쓰이네. 좀 이따 복사해 드릴게요. 자, 다음 중 함수 이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로그 AX. 바로 갑시다. 1번이요.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다이다. 당연하죠. X 범위가 정의역이죠. 그래서 얘가 진수 조건. 두 번째. 그래프는 1,0을 지나고 Y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아까 얘기했죠. 3번. 0과 1 사이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했었죠. 4번. 그래프는 Y는 AX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했었죠. 역함수 관계. 5번. 그래프는 Y는 A분의 1 X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하면 아까 그 얘기 했었죠. 얘랑 로그 AX는 Y축이 아니라 X축 대칭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뒤로 갑시다. 432번 한번 해봅시다. 다음 중 함수 이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그 자 여기 정의역이라는 건 X값의 범위 X값의 범위는 이건 진수 조건이죠. 그러니까 2 빼기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2보다 작다가 정의역이 될 거고요. 그래서 1번이 맞지? 2번으로 가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2다인데 보시면 원래 점근선이 Y축이었죠. Y축을 X축으로 얼마만큼 옮긴 거야?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겼는데 Y축으로 옮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x축으로 이만큼 옮겼으니까 x는 2인 게 맞죠.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그래프를 그냥 그려놓고 할까? 네. 이까지만 예. 그려놓고 하는 게 편하겠죠. 자, 이거 한번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x축으로 y축으로 평행이동하기 전의 모양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대칭이동만 한 모양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대칭이동만 한 거야. x축으로 y축으로 안 옮겼을 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이 없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니? 얘는 보시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x축 대칭 y축 대칭을 둘 다 해야 되잖아. 그 2x는 이렇게 생겼는데 x축 대칭을 하면 이렇게 내려가고, 얘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지나게. 이 녀석을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만큼 옮긴 거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긴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겨보시면, 얘가 빼기 1, 모양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면 1,1로 오시고, 그 다음에 원래 y축이 점근선이었는데 x축으로 2개만큼 왔으니까 x는 2가 점근선이고, 그럼 그림 그려보시면 얘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생겼겠죠. 자, 요거 해놓고 이제 합시다. 3번 한번 보시면 1,1을 지난 다음에 여기 1,1 지나죠. 그래서 맞고요. 4번 한번 해보시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 4번 틀렸죠?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증가합니다. 5번 쟤를 평행 이동하면 겹쳐진다. 평행 이동 했죠 방금? 이렇게 이동하면 겹쳐지죠. 이러 갑시다. 자, 이거 438. 요거 이 2x의 그래프와 y는 x가 다음과 같을 때 이 녀석의 값과 같은 것은입니다. 좀 더 멀어. 하나, 둘, 셋, 몇이네. 그렇지. 정도니까 약간 요런 이렇게. 네. A, B, C, 네. 그리고 y는 로그 1. 좋아요. 자, 해봅시다.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얘네들이 이거 위에 점들이잖아. 그래서 점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가 1에서 y는 x로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1일 거야, 그렇지? A에서 여기 y는 x랑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a일 거고, 그러면 B에서 만나는 점은 b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점은 c일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a를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1 나와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 a,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a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그럼 너무 쉬운데? 그래서 b를 집어넣으시면 a가 나와야 되는데 b 집어넣으면 a잖아. a가 2였으니까 b가 그러면 4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c 집어넣으면 b가 나와야 되니까 c가 그래서 b가 4니까 2에 4승해서 16이겠지. 마지막으로 d 집어넣으면 c가 나와야 되니까 c가 근데 16이니까 d는 2에 16승이겠지. 됐나? 다 했습니다. 이제 해봅시다. 2분의 1의 a-b의 값과 같은 것은입니다. 2분의 1의 를 하시면 a가 지금 2고 b가 4니까 두 개 빼시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을 하면 되니까 얘는 4겠지. 합시다. 5번이요.
알차게 잘 보내셨나요? 제가 그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었는데 2학년 내신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방학을 알차게 잘 보내야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성과가 좀 있어야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그 2달 잘 보내셨어요? 생각보다 방학 되게 금방 가죠. 그래서 이제 그 2달의 성과가 좀 있으면 이제 그 겨울방학 때 나타나겠네요. 아닌가? 다 소원을 하진 않았나? 그치? 뭐 수투도 하고 뭐 그랬지. 그래가지고 우리 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사회성 피터리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쪼록 잘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반전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학기 들어가면 바쁘잖아요. 학기 동안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벌어질까? 별로 그렇진 않을 거거든? 왜냐면 여러분의 경쟁자들도 똑같이 공부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 중에서는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학교 빼고 나면 이제 남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봐야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벌어줄 수 있을까? 그것도 되게 빡빡하게 했을 때 이야기지. 여러분의 경쟁자보다 1시간 더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한 그 정도는 해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에 그거 1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되게 빡빡하게 이 시간을 잡아야 될까 말까란 말이야. 근데 이제 방학 때는 그게 좀 쉽지. 1시간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아니면 1시간 늦게 자면 되잖아. 안 그래요? 방학 시간이 학교 안 가니까 시간이 풀로 있으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더 하는 거 내가 조금만 마음을 잘 먹으면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방학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제 2학년 방학이 이제 겨울방학 끝났지? 좀 있으면 이제 여름방학이지? 여름방학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방학은 거의 이제 그 또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스트레스 좀 받나? 그래서 방학이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뭐 큰 반전이 있을까 싶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1학기 성적은 겨울방학 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이제 그게 거기에 달려 있을 것이고 2학기 성적은 또 이제 여름방학에 그거에 달려 있겠지. 그러고 나면 여러분 그 내신이 별로 없습니다. 3학년 들어가면 3학년 1학기면 끝이잖아.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잖아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한테도 그 하는 이야기인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는 전과목 내신이 만약에 전부 다 한 등급씩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점은 0.3밖에 안 올라. 알고 있으시죠? 생각을 해봐봐. 모든 과목이 1등급씩 상승을 해도 3학년 올라가서 그 1등급 상승을 한다고 하여 전체 평점은 0.3밖에 변화가 없습니다. 3분의 1이잖아. 전체가 3분의 1이니까, 그지? 2학년 때까지 하면 얼추 여러분의 그 나중에 그 대학 입시의 그 평점이 얼추 나오는 거예요. 얼추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잖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2학년 내신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알겠죠? 1학년 때처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좀 더 좀 약간 좀 더 하려고 하셔야 돼요. 알겠지? 좀 더 그 이제 1학년 때의 그 어떤 그걸 좀 탈피해서 2학년의 마음가짐으로. 2학년은 조금 이제 1학년 때는 왜 좀 엉덩이가 자꾸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중학교 때 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2학년이 되면 이제 좀 공부하는 게 익숙해졌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해도 버틸만 해진다고. 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3학년들한테는 공부 이게 숙제 양을 꽤 많이 던져줘도 생각보다 잘 소화해내요. 그게 이제 2년 동안 적응이 돼가지고 애들이 3학년쯤 되면 꽤 많이 줬다 해도 애들이 그럭저럭 잘 해와. 그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2학년이니까 조금 1학년 때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새 학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가보자. 자소서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의 역함수가 이 녀석일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라. 얘는 역함수 구하라는 거죠. 역함수 구하는 거 어떻게 해요?
xy 자리 바꿔야 되지. xy 자리 한번 바꿔봅시다. 넘어가면 4를 지수로 바꾸면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다 했다. 그래서 ABC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보시면 거기 EX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얘는 2로 바꿨나 보다. 그래서 EX 빼기 6 플러스 2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에서 로그로 바꿀 때 안 헷갈리려면 밑에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애는 계속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수로 바꿨을 때도 봐봐. 얘는 로그일 때도 여기 y 빼기 밑에 있죠. 지수로 바꿔도 어때요? x 빼기 3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애가 계속 밑에 있으니까 얘가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좀 덜 헷갈리겠죠. xy 이거 이제 역함수해서 지수로 바꾸는 거 좀 헷갈리신다면 저기에다가 좀 집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안 하고 이거 2로그 이거 한번 해봅시다. 대소관계예요. 해보시면 밑을 같게 할 수 있지.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같게 하는 게 편하니까 같게 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2를 위로 올리면 9겠지. 얘는 로그 5로 치자면 5의 3승이잖아. 얘는 그러면 로그 5로 치자면 25가 이렇게 밑으로 가면 2분의 1 되면서 115 되는 거 아시겠어요? 따라와요? 25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나가잖아. 그 2분의 1을 다시 위로 쓱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됐다. 밑을 같게 해놓고 이제 위에 껍질이 비교하면 되니까 얘랑 얘를 비교해 봅시다. 누가 제일 크죠?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됐죠? 다음으로 갑시다. 혹시 좀 더우세요? 다행이네. 요즘 환절기니까 건강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그 고3 애 중에 한 명은 그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때 한창 독감 유행했을 때 있죠. 작년 기말 때쯤 독감 유행해가지고 그때 독감 걸려가지고 시험을 못 봤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시험을 못 봤어.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얘들아. 병 때문에 시험을 못 보게 되면 기말을 못 봤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2학기 기말이었어. 그래서 1학기 기말에 기말 성적에 70%인가를 받아. 70% 정도를 인정해줘요. 아파서 시험을 못 보는 사태에서는 이렇게 점수를 받는다. 아예 빵점 처리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1학기에서 기말 자기가 받은 점수의 70% 정도를 이렇게 이제 인정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등급이 완전 엉망이 되긴 했어요. 원래 약간 1, 2 어쩌다가 뭐 3 뭐 이렇게 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애였는데 걔 기말이 5가 나왔어. 70% 뜨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절기니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밑에가 5인 밑에가 뭐였던 거 같아요? 있잖아. 밑에가 5인 거 보이시죠? 밑에가 5니까 이 녀석은 증가하는 녀석일 거고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1에서 6까지 이렇게 끊으시면 당연히 6일 때가 최대, 1일 때가 최소일 거예요. 그죠?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시면 5니까 1이니까 빼기 3 요거 빼기이고요. 6 집어넣으시면 25니까 2에서 빼기 이렇게.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454. 이런 게 이제 살짝씩 이제 응용을 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거에서는 이제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면 그 우리 수상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런 거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봐봐 여기 2차 집어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정도까지의 내용을 여기 로그함수 단어에서 끌어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거 기억을 좀 하시나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보시면 얘는 이제 뭐 좀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쉬운 케이스인데 위에 거 한번 보시면 이게 에이 진수만 한번 보자. 얘만 빼기로 묶으면 더하기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이 위에 있는 진수 2 얘는 2차인데 위로 블록한 2차지. 그러면 꼭지점이 한번 보시면 1,8이지. 얘가 1이고 요때 값이 8일 거야, 그렇지? 근데 범위가 x값의 범위가 빼기 1에서 2까지지. 2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고 빼기 1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빼기 1에서 2까지로 끊어보시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겠다는 소리야? 요렇게 보겠다는 소리야. 여기서의 최대값은 언제예요? 당연히 꼭지점일 때 최대값 8이었고요. 최소값은 언제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야. 여기다가 빼기 1 집어넣으시면 되죠. 빼기 1 집어넣으시면 4 4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다가 8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로그 2의 8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여기다가 4 집어넣었을 때 로그 2의 4니까 2겠지. 얘네들이 곱하시면 6 나오고 있다죠. 됐나요? 갑시다. 다음으로 가면 자 이거 정의역이 이렇게인 함수 이거는 치환형이죠. 로그 2x의 제곱에다가 2x에다가 이렇게 딱 봐도 치환형인데 치환할 때 중요한 게 뭐죠? 범위 당연히 로그 2x를 t로 치환할 거고요. 보시면 1에서부터 16까지에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16 집어넣으면 4잖아. 그래서 t가 0에서 4까지 0에서 4까지면 이 식이 이거고 이렇게 생겼지. 얘는 아래로 블록하게 생겨서 꼭지점이 지금 1,2야. 범위는 0에서 4까지니까 끊어봅시다. 0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쯤. 4는 좀 얘랑 멀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여기까지 그래프일 거야. 근데 됐나? 됐다. 이 녀석의 뭐라고 하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최대값은 당연히 4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클 거고요. 최소값은 꼭지점일 때 꼭지점 2겠지. 최대값 구해보시면 뭐예요? 이걸 아세요? 최대값은 여기 4 집어넣었을 때 여기 4 집어넣으시면 9 더하기 2니까 11이겠다. 최소값은 여기 2겠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치환하네 그러면 범위 신경 쓰자 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한번 가봅시다. 저것도 11번 한번 해볼게. x가 1보다 클 때 이 녀석의 최소값은 이거요. 합시다. 일단 4랑 256이 있으니까 2로 바꾸자. 바꾸지 말까? 2로 바꾸자. 256은 2의 몇 승이죠? 8승. 이렇게
일단 이거 뭐 쓰면 되죠? 산술기야. 우리 머릿속에 말이죠.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게 나와 있으면 산술기하를 좀 연결시켜 놓으세요. 오케이? 우리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중에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라는 것 중에서 한 70% 정도가 이거는 이제 수상수와 수원, 수투, 미적까지 뭐 다 통틀어서 70% 정도가 3기 아니면 2차야 2차는 저거 이거예요. 꼭지점 구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있죠. 이거 방금 해봤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저거 해봤죠. 그래서 2차로 해서 최대 최소 아니면 산술기야. 이 둘 중에 하나야. 70% 정도가. 2차로 해서 구하는 게 요거하고 저것도 있고 2차에는 그것도 있잖아. 그 실수 조건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이제 D 써가지고 D 범위로 최대 최소 구하는 것도 간혹가다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최대 최소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거는 수상수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고등수학에 전반적으로 그냥 대체로 쓰는 거야. 그래서 산술기야 아니면 2차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수투를 배워서 미분 적분을 할 수 있게 되고 미적도 하게 되면 이제 적분하거나 미분해가지고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그래프로 최대 최소 구하고 이런 것도 할 텐데 그거는 전체로 따지자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체로는 이제 수투에서 쓰는 이제 이거 미분해가지고 극값 구하고 이거 하는 것도 거의 수투에서만 나와. 미적에서 간혹 조금 나올까? 뭐 그 정도고 미적에서도 비슷한 거 하는데 그거 합쳐봐야 전체 그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 최소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이거 두 개 떠올려야 되는 거야. 산기 아니면 2차. 2차면 꼭지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산술기야도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연결 좀 시켜놔. 최대 최소, 그래서 최소값이네? 피산기? 이렇게. 아시겠죠? 이 조건만화처럼. 그래서 산술기야 하시면 2루트. 얘네 둘이 곱하시면 4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4입니다. 그래? 뒤로 가자. 462번. 461을 안 했네. 461은 뭐지? 461을 합시다. 그러네. 461이요. x가 1에서 8까지일 때 이 녀석의 최대값은 입니다. 자 보세요. 지수의 로그가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수의 로그가 나오게 되면 뭐 해봐야 되죠? 지수의 로그가 나오면 뭐 해보냐 얘들아? 제일 위랑 제일 아래를 자리 바꿀 수 있지. 지수 로그 나오시면 그죠? 제일 위에 있는 진수하고 여기 밑에 거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얘도 이제 분리하고 나면 자리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리 바꾸는 거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 자리 바꿔도 별게 없거나 아니면 풀리는 게 없다 이렇게 하시면 양변을 로그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야. 유형이랑 풀이를 연결시켜 놓는 게 이런 거예요. 딱 보시면 지수에 로그가 있네? 이게 유형이야. 그죠? 형태가 있잖아. 지수에 있는 로그네? 형태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풀이 뭐였지?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1번 위아래 자리 바꿔본다. 2번 자리 바꿔도 별게 없네? 양변을 로그 취하자. 이게 연결시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유형설을 하고 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봅시다. 여기 밑에가 2인 로그니까 양변을 밑이 2인 로그를 취하시면 는 x 얘들이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뭐 같아요? 이거? 치환 같아졌죠. 치환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치환 한번 해보면 이거
라지 x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범위가 x가 1에서 8까지니까 1 집어넣으면 0일 거고 8 집어넣으면 3이죠. 자 그러면 이 식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민규야 잘 따라오고 있지? 네. 잘 따라오고 있냐? 잘 따라오고 있죠? 좋아요.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0에서 3까지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2차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가 6,4야. 0에서 3까지니까 3이 좀 더 가깝겠지. 0이 좀 더 멀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최대값 한번 보시면 0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 0 집어넣으면 최대니까 여기다 0 집어넣어 보시면 4에서 빼면 되니까 얘가 0이겠지. 그리고 0이고요. 3집 요거 꼭지점일 때 최소값. 그래서 꼭지점이 잠깐만. 빼기 어디였지? 잠시만. 0 넣었을 때가 0. 왜 2 넣었을 때가 더 작지? 더 크지? 이거 그래. 빼기 4 여기 빼기 여기 빼기. 그래서 2 집어 넣었을 때 빼기 4가 최소. 자 그러면 얘는 0은 로그 2의 x가 0이지. 그러니까 로그 2의 y에서 0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2의 y가 이거의 최대값이 0이었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였던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y 값을 이제 한번 구해보시면 2의 0승에서 1이고 2의 빼기 4승하면 16분의 1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대값, 이게 최소값. 됐어요? 다시 봐봐. 원래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것은 y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예요. 함수에서 항상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는 것은 y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y가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거를 풀기 위해서 양변을 로그를 해서 풀었잖아. 그래서 나온 결과는 이렇게 된 결과는 로그 2의 y의 값이니까 우리 y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려면 다시 이제 요 스몰 y로 바꿔줘야 되겠지. 뒤로 가봅시다. 468번으로 가볼까요? 소연아, 왜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졸려요? 왜 졸려? 잠을 왜 안 잤어? 아파서? 아파서? 너 아픈 거 나았어? 아직도? 그래. 걱정이 네요. 여러분 그 새학기 시작해가지고 밤낮 바뀌신 분들은 좀 힘들겠네요. 빨리 원래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잠시 여기 아래층 국어학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예? 뭐요? 뭐 한다고요? 네, 아래층 국어학원 좀 다녀와도 될까요? 지금요? 예. 예, 뭐 어차피 지금 쉴 거예요.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예, 뭐 클리닉. 네. 그래서 클리닉도 정해야 되긴 하죠. 테스트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뭐 언제 있으려나? 윤석 뽑아주는 걸 까먹었다. 조금만 더 쉬죠. 어떡하지? 없나?
이거 몇 장 안 되니까 금방 좀 해볼게요. 좀 더운다고? 물을 마시니까? 따뜻하게 먹으니까 참. 아 여러분 책이 와 있더라고. 책이 와 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괜히 뽑아줬네요. 좀 책이 있어요. 아 있어요? 어 뭐지? 제가 딱 아 뭐야? 그럼 넌 그럼 왜 받은 거야? 선생님 주시. 아 그래서 책이 있어서 그래서 없는 줄 알고 뽑아줬는데 책에 와 있더라고. 와 그랬구만. 좋아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연달아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로그 방정식이죠. 자, 위치 다르면 밑을 같게 해주면 되는데 보통 로그 방정식에서는 큰 쪽으로 맞춰주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로그 4로 바꾸면 여기도 같이 x도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이렇게 되고 지수로 바꾸면 4의 3승이잖아. 그럼 64겠네. 그러면 이게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이지. 그래서 64라는 말은 x의 x 플러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플러스 8이라면 빼기 8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x값이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거 마이너스 8이라면 이 식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는 보시면 근이 없죠. 이가 0보다 작지?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없을 거야. 여기서 이제 한번 쓱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그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은 진수 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얘네 둘 중에서 요거를 걸러주시면 얘만 걸릴 수 있겠다. 됐나요?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정리하고 가자. 위치 같지 않을 때는 같게 만들어주는데 보통 큰 쪽으로 맞춰주는 게 편해. 큰 쪽으로 맞춰주시면 얘를 제곱하면 얘도 제곱해줘야 되고, 그래서 얘를 해서 지로 바꿔주시고 요거 푸시면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8에서 이제 마이너스 8일 때는 근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일 때 이제 넘겨서 풀어주시면 되고, 지수 조건, 미 조건은 항상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저거 저 흘리기 쉬우니까요. 같이 읽어가 봅시다. 방정식 이 녀석의 두 번의 부분. n입니다. 해보자면 얘가 2가 앞으로 나오면 이거잖아. 생긴 게 치환하고 싶게 생겼죠. 빅변환 공식에서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얘 보시면 4의 x랑 x에 사는 위치랑 진수가 바뀌어 있잖아. 위치랑 진수가 바뀌어 있으면 분의 1 관계지. 그래서 로그 4의 x를 라지 x라고 치환한다면 얘는 그러면 x분의 1이지. 분의 1 관계니까. 그러면 이 식이 이걸 거고, x를 안 변해 곱하시면 이걸 거고, 얘가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x가 1이거나 5r 2분의 1일 건데 여기서 x자리 이제 로그 4의 x로 바꾸시면 지수로 이제 바꾸면 되죠? 지수로 바꾸면 x가 4거나 5r 4의 2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다. 됐나요?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뒤로 가세요. (476번) 보시면 봅시다. 제가 지수의 로그가 있지.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어떻게? 위아래 바꿔본다. 뭐 의미 없죠? 그래서 양면을 로그 취한다. 상용 로그 취하시면 로그 x가 앞으로 내려올 거니까 제곱으로 바뀌고 2 빼기 로그 x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치환을 해도 되는데 얘는 얘 정도는 그냥 바로 해도 되지. 빼기. 그러면 이제 로그 x가 플러스 2 하나랑 빼기 1이었을 거니까 빼기 2거나 5r 1이겠지? 인수분해 해보시면 x가 10의 마이너스 2니까 100분의 1이거나 5r 10의 1승이니까 10이다 하시면 되겠네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 하니까 얘네 둘이 곱하시면 되겠다. 됐나? 뒤로 값이 뒤로 갑시다. 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딱 뒤에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요. 제가 두 근의 곱이 3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보시면 딱 봐도 치환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로그 3의 x를 라지 x 같은 걸로 치환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두 근의 곱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두 근이라는 것은 x 값이지. x 값의 곱을 말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로그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3인데 로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치환을 하고 나면
근이 만약에 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x를 했잖아. 그러면 얘가 이 식을 풀어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x값, 라지 x 값을 구해보시면 이 녀석의 값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근은 아니지. 여기서 보시면 x가 로그 3의 x니까 다시 얘를 로그 3의 x로 돌렸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 x 값이라는 것은 3의 알파랑 3의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얘를 알파 베타라고 안 잡고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얘네 둘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x 값을 구해보시면 3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만약에 그냥 x 값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만약에 잡는다면, x 값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만약에 잡는다면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분의 곱이 3이다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가 3이다를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x 값이 알파, x 값이 베타이기 때문에 로그 3의 x로 갔을 때는 이 식의 모양이, 이 근의 모양이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로 바뀌겠지. x 값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따라와요? 그래서 이 식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로그 3의 x인데 이 x 값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얘를 만족하는 이 스몰 x의 값은 알파하고 베타니까 이 라지 x로 봤을 때는 이 라지 x가 로그 3의 알파와 로그 3의 베타가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의 두근이라고 하면 얘네 둘이 두근일 거예요. 우리 x 값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얘를 치환해가지고 두근을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본다면 이 라지 x 값은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를 근으로 가지니까 두근의 곱이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네 둘이 더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건데 알파 베타가 3이니까 1이잖아.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 봐봐. 우리 저기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로그 3의 x를 라지 x로 치환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x로 치환하게 되면 라지 x를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 라지 x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이 스몰 x에 관한 이 근은 다른 값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x 값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로그를 이렇게 치환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식의 근은 로그 3의 알파랑 로그 3의 베타, 즉 로그 모양으로 이렇게 근을 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 녀석이 비슷하게 생긴 녀석 중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우리 지수방정식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치환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x 두근에 관한 조건 해가지고 x가 알파하고 베타 해가지고 만약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다 뭐 이런 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네들을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지수 모양을 우리 x로 치환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알파 베타면 지수 모양을 x로 치환하면 이 녀석의 근이 얘를 치환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의 근이 지수 모양으로 나오거든. 이 얘기 예전에 한번 하지 않았나? 지수 모양을 치환하게 되면 이 녀석의 근이 지수 모양으로 나온다고. 2의 알파, 2의 베타 이렇게 나온다고. 마찬가지로 로그를 치환해서 만드는 이 2차 방정식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가 로그 모양으로 x자리에 이 x자리에다가 알파 베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근이 로그 모양으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의 합을 하시면
부분의 곱을 결과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치환할 때 저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치환해서 x인 거랑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요 근 x랑은 다른 녀석이니까 요 근의 모양을 좀 신경을 씁시다. 됐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이거야. 제가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는 뭐 밑을 맞추고 뭐 이런 것까지는 로그 방정식이랑 거의 똑같고요. 다만 로그 부등식에서는 밑조건과 진수 조건이 거의 대체로는 들어가 근 구할 때는. 그래서 밑조건 진수 조건 까먹지 말고 체크를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미리 체크를 하고 가면 좋겠지. x 플러스 3이 이거랑 이렇게 두 개. 요거 두 개 체크해놓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요거 두 개 합치면 빼기는 나누기니까. 그 다음에 이 빼기 1은 로그 2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되나? 됐나요? 되시죠? 빼기는 빼기 로그 2잖아. 빼기 로그 2의 2잖아. 빼면 2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 이제 지수로 바꿔보시면 이거 얘가 1보다 커야 되겠지. 0은 로그 2의 1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요거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1 빼기 x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컸잖아. 그래서 양변에 2의 1 빼기 x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온 근과 아까 전에 구해놓은 진수 조건에 관해서 구해놓은 범위까지를 합쳐보시면 빼기 3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쟤네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예요? 이거겠죠? 뒤로 갑시다. 490이요. 부등식 이 녀석의 해는입니다. 자, 해봅시다. 봐라. 이 1은 로그 2의 2지. 밑을 2로 똑같이 맞췄으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잖아. 이렇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밑을 2로 똑같이 맞췄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 이 2는 뭐야? 로그 3의 9지. 로그 3의 9하면 2잖아. 그러니까 얘를 로그 3의 9로 맞춰주시면 9로 맞춰주시면 이제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잖아. 그래서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오케이. 다만 뭐 신경 써야 되죠? 진수 조건. 부등식에서는 거의 들어간다고 했죠? 진수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딨죠? 여기. 그래서 x 0보다 크거나 같네. 이렇게 하시면 틀리는데 왜 틀릴까? 얘도 진수잖아. 그치? 얘도 진수니까 로그 3의 x도 0보다 커야 돼. 그쵸? 로그 3, 이거 등호 없어야지.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가 나와야 돼. 드니 요거까지 이제 딱 해보시면 이제 최종 범위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로그 부등식이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기억을 딱 이렇게 연결시켜놔. 부등식이네? 밑조건 진수조건 체크해야지. 밑조건 진수조건. 알겠죠? 밑조건 진수조건.
부등식에서 이 해는 거의 항상 들어갑니다. 밑조건 지는 조건이. 만약에 밑조건 지는 조건을 안 들어가게 문제를 냈다. 그러면 그 문제 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체크하도록 문제를 내야 되거든. 492번. 자, 이 녀석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일 때 봅시다. 됩니다. 5분의 1은 앞으로 나올 수 있지. 빼기로 하고 로그 5에 하고 125x라고 하고 얘는 똑같이 일단 잡자. 분리 가능하죠. 빼기 앞에 두고 얘 앞에 하면은 3 더하기 로그 5의 x 얘도 그러면 로그 5의 x 빼기 1로 분리 가능하죠. 나누기니까 분리하신 다음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셔가지고 얘를 플러스로 딱 바꾸고 얘를 작거나 같다로 바꿔버립시다. 띵띵. 자, 이제 풀어볼까? 그러면 이게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 어떻게 되죠? 로그 5의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요거 마이너스 3이고 요거 1이죠. 그래서 어디? 빼기 하면서 1까지. 자, 지수로 바꿔버리자. x는 5의 마이너스 3승이면 몇이야? 125분의 1. 그리고 얘는 5의 1이니까 5겠지. 되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체크는 해보셔야 돼. 진수 조건 둘 다 0보다 크다지. 근데 대신 여기서는 이제 이게 된지구나. 진수 조건은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뒤로 갑시다. 496. 부등식 이 녀석의 애가 자, 이거에 알파에서 베타까지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라. 입니다. 밑이 지금 2분의 1인 x지. 밑이 2분의 1인 x잖아. 양변의 밑이 2분의 1인 x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그러면 더 크게 되는 거잖아. 밑이 2분의 1이면 큰 걸 대입하면 작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다가 밑이 2분의 1인 x를 이렇게 딱 해버리시면 얘가 앞으로 딱 나오면서 얘가 이제 제곱이 되는 것과 얘도 그러면 밑이 2분의 1인 하고 4x 3승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뒤집혀야지. 2분의 1이니까. 따라오니 자, 이거 풀어봅시다. 이거 분리합시다.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을 4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2. 3 앞으로 나오시면 이거지. 넘어갑시다. 아이, 시원할까? 자, 이걸 x로 시원하시면 민식이 x 주고 넘어오면 빼기 3x 플러스 2 이렇게. 그럼 x 값의 범위가 1에서 2까지. 그럼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로그 2분의 1에 x가 1에서 2까지 맞니? 근데 이거 이제 x로 바꾸면서 지수로 바꾸면 이게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2승 이렇게 왔는데 부동항이 바뀌어야 되죠. 그치? 그래서 하면 마무리. 그죠? 또 밑이 1보다 큰 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 푸실 때는 좀 조심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런 거 풀 때 2분의 1로 안 두고 그냥 2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안 바꿔도 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 이제 연습 한번 해보라고 그냥 이대로 해봤습니다. 뒤로 가자. 저걸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499번 해봅시다. 양의 실수 x 해내요. 자,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라 입니다. 해봅시다. 여기 빼기
이거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했으면 로그 4의 x를 우리가 치환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한 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전범위죠. 전범위죠. 그래서 x는 전범위. 따로 뒤에 이거는 없고요. 그러면 이 녀석이 자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2차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니까 어때야 돼? 떠 있어야 되지. 2차가 떠 있어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D 씁시다. B 프라임이 되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건가? 저희가 넘어가고 2로 나누면 빼기 2분의 1이니까 로그 4에 이거 A는 그러면 4의 마이너스 2분의 1 몇이죠? 오 암산 빠르잖아. 그래서 이거 잠깐 왔다니까 최대값 2분의 1이겠죠. 다음으로 갑시다. 이거 하면 끝인가? 시간이 딱 맞네요. 한번 해봅시다. 어떤 휴대전화의 가격은 매년 전년도보다 15% 떨어진다고 한다. 2021년에 80만원인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88만원 이하가 되는 해는입니다. 해봅시다. 15%가 떨어졌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실 때 이거에 대해서 뭐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퍼센트 하는 거 있죠. 퍼센트. 그래서 퍼센트에서 증가했다 떨어졌다 하실 때는 그거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봐봐. 뭐 5%가 증가했다고 해봐. 그러면 원래 A였는데 5%가 증가했으면은 A에다가 100분의 5가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A로 묶어보시면 1 더하기 100분의 5가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보시면 결국 100분의 105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요거는 이제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봐봐. 원래 A에서 100분의 100이면 딱 가득 차 있는 거잖아. 100분의 100. 100 중에 100. 그러면 A 그대로야, 그지? 5%가 증가했으니까 100 중에서 105가 된 거야. 오케이? A에다가 100분의 105를 곱하시면 이게 5% 증가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계산은 A 곱하기 1.05를 하시면 5% 증가한 녀석인 거지. 오케이? 요거는 이제 왜 굳이 이렇게 따로 가르쳐 주냐면 이거를 봐봐. 한 번 할 때는 뭐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두 번, 세 번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두 번째도 뭐 이렇게 또 똑같이 할 거야? 이렇게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봐봐. 1.05를 곱한다는 것은 앞에 있는 녀석보다 5% 증가한 녀석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5%가 증가를 했다는 말은 원래 앞에 있는 A 곱하기 1.05에다가 뒤에 다시 뭘 곱하시면 1.05를 한 번 더 곱하시면 얘가 앞에 있는 것보다 5%가 증가한 녀석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 여러 번 계속 증가했다 하면 이걸 2승, 3승, 4승 이렇게 계속 올리면 됩니다. 되니? 그러면 감소는 어떻게 써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감소거든요. 15%씩 떨어진다야. 그지? 그러면 이제 휴대폰의 처음 가격이 80만 원이었어. 80만 원인데 15%가 떨어졌으면 100분의 100이 꽉 차 있는 거야. 그지? 15%를 빼봐. 85지. 그래서 100분의 85를 곱하시면 이게 15% 떨어진 가격이야. 1년 지나면 1년인가? 예, 1년 지나면. 그럼 2년 지나면 어떻게 되지? 다시 100분의 85를 한 번 더 곱하면 돼. 맞지? 3년 지나면 또 15% 떨어지니까 또 100분의 85를 한 번 더 곱하면 돼. 그러면 n년 지났다고 하면 100분의 85의 n승이겠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이 처음으로 8만원 이하가 되는 해는입니다. 8만원이야. 계산 한번 해봅시다. 거기 이제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로그 8.5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8.5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건데 8로 나누면 50. 양변에 상용 로그 취하시면 하고
항용무브 하면 0 이렇게 분리하면 1 더하기 n의 로그 85 빼기 로그 이거 분리할 수 있죠? 근데 주어진 게 로그 8.5잖아요, 그죠? 그래서 8.5를 활용하려면 이게 100분의 85라고 생각하지 말고 위아래를 둘 다 10으로 나눠서 10분의 8.5로 봐봐. 그러면 얘가 8.5 빼기 10으로 하면 되지. 됐나? 얘가 0보다 잠깐 어때?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로그 8.5가 몇이라고 했냐면 0.9294야. 얘가 0.9294. 얘가 빼기 1이죠. 하고 n이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빼기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n은 0.9294 빼면 몇이냐? 0.0706인가? 0706분의 1 하시면 되겠죠. 됐나? 이거 계산은 귀찮지만 해주셔야 됩니다. 귀찮지만 이거 계산하시면 이게 몇 정도 되냐면 14. 얼마. 이게 그래서 14. 얼마. 그러니까 n이 그러면 14. 얼마보다 커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그러면 합시다. 15년. 그래서 2021년에서 15년이 지나야 되니까 2036년이 되면 8만원 이하로 떨어지겠죠.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실생활 문제까지. 여기까지 우리는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우리 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